자, 오늘은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약자로 하게 되면 HDFS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하드분 세 가지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어요.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분산 병렬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맵 리듀스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다음에 이 맵스를 우리가 실행하려면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컴퓨터에다가 일을 시킬지, 그래서 그 클러스터에 자원 관리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1.0에서는 HDFS하고 맵뉴스밖에 없었는데 2.0이 나오면서 이제 새로 딱 나온 게 바로 이 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냥 얀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HDFS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긴 시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네, 이게 지금 전체적인 구성이죠. 네, 자원 관리하는 거는 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분산 병렬 처리하는 거는 맵 리듀스,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요. 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머신을 가지고 분산 병렬 처리를 했는데 데이터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네. 근데 파일 시스템인데 앞에 분산이 붙었던 건 여러 대의 머신이니까, 그러면 컴퓨터 한 대에는 디스크가 2개가 있다. 10대면 디스크가 20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대용량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처리가 아니죠.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했으면 그 다음에 맵뉴스로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요,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의 개요인데요. 네. 자,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일단 어떻게 보면 디스크는 요즘 한 3테라 이렇게 나오겠죠. 큰 거는. 그러면 계속 내가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금방 그 3TB를 다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와 3TB 그러면 진짜 많은데 어떻게 쓰냐라고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야후에 이제 블로그를 긁어오는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야후에 있는 한국 블로그입니다. 그럼 불러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니까 그 당시 하드디스크가 다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저장을 할 수가 없죠. 중단하고 하드디스크를 또 교체를 합니다. 계속 교체를 했어요. 근데 전 세계의 블로그를 다 크롤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루 만에도 매일 교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HDFS를 사용해 가지고 컴퓨터만 계속 늘리면 되는 거예요. 네. 용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컴퓨터 늘리면은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또 늘리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네. 나중에 이제 분석할 때 사실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빼서 꽂았잖아요, 새로. 그럼 내 지금 얘는 따로 내가 들고 있는 거죠. 얘를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어요.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꽂아서 찾고, 꽂아서 찾고, 꽂아서 찾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이 필요로 하고, 지금 국내에서도 이렇게 돼서 지금 머신이 1000대가 넘는 이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분산이기 때문에 여러 대의 네트워크, 여러 대의 머신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네트워크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약자로 제가 HDFS라고 했는데요. HDFS는 하도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네, 줄여서는 예전에 그냥 DFS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네. 자, 그래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HDFS와 좀 비슷한 건 뭐냐면 또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죠. 네이버 클라우드 하면 예전에는 웹하드,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하고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존 S3예요. 네,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S3라든지 또 다른 것들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도 뒤에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HDFS는 어떤 설계, 어떤 설계한 어떤 목적, 설계한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네, 어디 주안점을 뒀냐면 일단 굉장히 큰 파일이다라는 가정을 먼저 갖고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큰 파일들을 그러니까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스트리밍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스트리밍 방식의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쏙쏙 읽어드리는 방식은 랜덤 억세스라고 하죠.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쓸 때 그냥 쭉 디스크에 연결해서 쫙 써버려요. 특정 볼륨 정도. 그래서 이제 한 128메가, 그 다음에 과 64메가 쭉 써버리죠. 그러면 조금씩 쓰게 되면 디스크에 파편이 생기는데 얘는 연결해서 썼기 때문에 한 번에 읽을 땐 좋겠죠. 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쓸 때 쫙 써버려요. 큰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쭉 다 읽어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큰 데이터를 처리할 땐 좋지만 자잘한 데이터들이라든지 변경되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는 사실 하드분 이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범용 하드웨어입니다. 이 범용 하드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하드웨어예요. 하드 클러스터가 있고 또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했었는데 슈퍼컴퓨터는 처음부터 딱 이렇게 짜여져 있고 처음부터 만 대면 만 대, 천 대면 천 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일반적인 범용 하드웨어를 사고 또 계속 지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컴퓨터 사양도 좋아지고 성능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추가하는 방법. 네. 그러면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메인프레임이라든지 유닉스 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서버를 사서 그걸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쓰는 방법. 그래서 이제 범용 하드웨어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은행권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렇지만 하드분 일반적인 컴퓨터이기 때문에 장애가 그래도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하둡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둡도 24시간 무정전 시스템을 지향을 해요. 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하둡이 안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하둡은 범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분야라는 거죠. 아까처럼 빠른 응답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똑 읽어서 와서 답변을 주는 거면 좋은데 얘는 큰 묶음으로만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한번 썼고 그 다음 읽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건 뽑아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읽어야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얘가 좋고요. 그러면 내가 빨리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뽑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노에스큐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에스큐엘, HBase, 카산드라 이런 것들이 다 노에스큐엘, 몽고디비까지요 있는데 하둡 기반의 노에스큐엘은 바로 HBase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는 안 다루지만 이 하둡 완벽 가이드 지금 20장이죠. 여기 보면 HBase가 있어요. HBase는 데이터를 레코드 단위로 다룰 수 있고 얘가 인덱스가 다 걸려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겠다 하게 되면 바로 찾아서 딱 보여줘요. 네. 응답 속도가 그는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때는 HBase가 대안이다. 그 다음에 작은 파일 문제입니다. 작은 파일. 네. 이게 작은 파일들이 있으면 자, 여기 이제 사이즈 문제가 있었는데요. 보통 파일이 100만 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GB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100만 개의 파일에 1GB가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파일이 1억 개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가 얼마가 필요하죠? 100GB가 필요하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컴퓨터 사게 되면 요즘은 사용이 좋아서 100GB, 뭐 200GB 이렇게 있는데 벌써 그렇게 되면 다 차지하게 되는데 파일이 되게 작아요. 작아서 디스크 하나에 벌써 디스크 하나밖에 안 차지하는데 얘가 1억 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들을 내가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잖아요.
미지 파일 때문에 어느 순간 확 넘어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얼마 안 되는데 메모리는 100기가 써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안 맞는 게 뭐냐면 네. 파일의 수정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다중 라이트라고 해서 동시에 쓰는 거, 동시에 읽는 거 안 돼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중 라이터는 아무튼 3.0에서부터 지원이 되긴 되지만 그건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파일의 수정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파일이 수정이 안 되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삭제하고 다시 바꾼 다음 변경한 다음 다시 올리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설계 주안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개념적인 부분인데요. 네, 여기서 블록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보통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면 파일만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자꾸 블록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이 있고 어떤 디스크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걸 하나 블록해서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블록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요. 그걸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데 HDFS 블록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블록이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대의 컴퓨터입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운영체제, 우리 리눅스나 윈도우 설치하게 되면 얘는 파일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실제 파일 하나 있으면 파일이 이 디스크에 이렇게 쪼개서 이제 블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걸 관리하는 게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있죠. 여러 대 묶어서 우리는 이걸 다 묶으니까 네, 일종의 리눅스 같은 컴퓨터 한 대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에 설치되는 분산 OS가 되는 거고 분산 OS 중에서 지금 이제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우리가 파일이 있겠죠. 그건 일단 파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HDFS 파일인 거예요. 그럼 똑같이 파일 밑에는 뭐가 있냐면 블록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HDFS 블록은 실질적으로는 파일인 거죠. 파일인 거죠. 네. 그래서 HDFS 파일, HDFS 블록인데 HDFS 블록은 실제 윈도우에서 그냥 일종의 그냥 파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얘가 디스크 저장돼 있듯이 얘도 똑같이 블록 파일이 디스크로 저장돼 있는 거고 여기 디스크 블록, HDFS 블록, 전체적인 HDFS 파일 이렇게 3단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먼저 블록 단위다. 그러니까 최소 어떤 운영 단위가 블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입니다. 네.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죠. 네. 그러니까 노드라는 명칭은 네, 우리 노드, 링크. 노드, 링크에서 네트워크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네임 노드가 있고 데이터 노드가 있습니다. 네, 보면 여기 어떤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한 대의 마스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대니까 n 대의 워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네, 여기에 분산 모델이에요. 네, 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실제 이렇게 네트워크로 다 묶여 있는데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데 이거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마스터 노드가 일단 최소 한 대는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스터 워커 구조다 아니면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노드가 이렇게 큰 놈이 하나 있잖아요. 얘가 네임 노드가 되고요. 얘 각각은 이건 영어로 쓰겠습니다. 데이터 노드가 됩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데이터 노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그걸 전체 다 관할 전체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뭐 네임스페이스다, 그러니까 이름 공간이다. 우리 파일 이름, 디렉토리 이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 보면
여기 플러스라고 돼 있죠. 플러스 뭐가 있냐면 HDFS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실제 내가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어떤 기능을 작동하는.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들어가셔야 돼요. 리눅스에 들어가서 어떤 명령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명령에 따라서 데이터가 저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구성인데, 이때 필요한 프로그램이니까 이걸 이제 HDFS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냥 클라이언트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실행되는. 그리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다 뭐가 다르냐면 얘는 일종의 데몬입니다. 컴퓨터마다 데몬이 다 떠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때그때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메모리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는데요. 이 HDFS 파일은 논리적인 개념이잖아요. 실제 파일이 저장된 거는 블록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고, 논리적인 개념이니까 그거를 갖고 있는 게 네임노드죠. 실제 데이터는 데이터 노드 있고 얘가 이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수백 수천 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따로 예를 들면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나 아니면 파일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느려요. 그래서 얘는 그 정보를 메모리에다가 상주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인메모리 방식이라고 해요. 인메모리 방식. 자, 인메모리 방식은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 또 메모리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올라갔던 정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파일은 있는데 그건 블록이라고 했죠. 논리적인 파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못 찾게 되니까. 그래서 이 인메모리 방식은 얘가 죽어도 하드디스크에 백업을 해 놓습니다. 백업을. 그래서 컴퓨터가 껐다 켜지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디스크에 있는 걸 다시 올려서 원래대로 메모리를 원위치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인메모리 방식이에요. 네. 그냥 데이터베이스 쓰면 쉬운데, 네, 그러지 않고 얘는 인메모리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네임 노드가 있고 데이터 노드만 있었는데 얘가 그리고 그 컴퓨터가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노드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백업 기능을 하는 게 있어서 얘를 보조 네임 노드라고 합니다. 보조 네임 노드. 그러면 지금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 거죠. 두 대가 있어가지고 얘가 죽어도 이쪽에 정보가 있으니까 다시 살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게 네임 노드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조 네임 노드가 나중에는 실제 네임 노드가 되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가 죽어도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조 네임 노드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세컨더리 네임 노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HDFS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좀 이따 이제 명령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명령행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네, CLI라고 하기도 하죠.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리눅스에서 LS 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명령행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네, 이름이 HDFS예요. 그러니까 명령어 이름이 HDFS라는 거죠. 그러니까 HDFS 클라이언트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둡이라는 거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도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겠지만 아까처럼 아마존 S3를 쓸 수도 있고 또 FTP를 쓸 수도 있고 다양한 걸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의하는 게 이제 스킴인데, 스킴은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http 콜론하고 슬래시 하듯이 HDFS 콜론하고 슬래시 로컬로 쓰면 내가 내 컴퓨터 올리는 거죠. 내 컴퓨터에 가상 클라우드가 있어가지고 올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명령부터 볼게요. 명령. 자, 여기 보면 하둡 f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리눅스가 설치됐고요. 여기 이제 쉘에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뭐냐면 콩글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콩글.
네, 콩글.txt란 파일은 여기 이제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뭐.txt 파일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기. 네.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니까 가상이죠. 네, 가상에 네, HDFS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파일이 있잖아요. 이 파일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콩글이니까 그냥 q.text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보낸다고 해서 put 이렇게 하고요. 다시 내가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가져가면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get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명령어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하드오브 fs 마이너스하고 copy from local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저쪽으로 이제 복사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put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명령어 보시면 put하고 copy from local이 같은 명령어예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input 밑에 닥스 밑에 콩글.txt를 어디로 보내요? 여기 보면 HDFS라고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죠. 저쪽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로컬호스트 유저 밑에 탑 밑에 콩글이란 걸로 그대로 이렇게 딱 보내는 거죠. 이름을 바꾸면 콩글2라고 하면 콩글2로 저장이 되고요. 네, 똑같은 파일이지만 이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요와 똑같은 명령어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앞에 거까지 똑같고 뒤에만 다르죠. 뒤에 보면 그냥 유저 밑에 탑 밑에 콩글.txt예요. 얘하고 얘가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거 실행한 다음에 이걸 실행하게 되면 오류가 날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파일이 존재합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능이라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요거 2로 바꿔서 올리시면 잘 올라가요. 근데 올리면 똑같은 곳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까지를 빼도 어때요? 요 앞에를 빼도 기본은 HDFS니까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드비라는 명령어가 있고 또 하드오브 FS라는 게 있고 HDFS, DFS라는 명령어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는 하드오브를 안 쓰고 HDFS, DFS하고 put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기능은. 이제 또 귀찮잖아요. 유저 밑에 tab 귀찮으면 뭐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그냥 콩글.txt 하게 되면 네, 똑같은 기능이에요. 네, 똑같은 기능. 네, 그래서 여기서 유저 밑에 자기 계정 밑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홈 디렉토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홈 디렉토리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자, 리눅스에서는 보통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우리 사용자 계정 요게 있습니다. 네, 항상 내가 계정을 만들면 접속해 보면 홈 밑에 탐, 홈 밑에 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HDFS는 이름이 똑같으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파일 시스템이 컴퓨터 안에 두 대가 있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식별을 하기 위해서 홈이 아니라 요걸 US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탐이죠. 계정 이름은 탐이니까. 그래서 요게 결국은 이제 홈 디렉토리예요. 홈 dir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자라는 겁니다. 예, 현재 내가 홈 밑에 탑 밑에 있는 거를 유저 밑에 탑으로 보내는 거는 결국은 로컬에서 HDFS를 보낸다. 또 get은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가져올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하드오브 FS하고 마이너스하고 mkdir 돼 있죠. mkdir은 make 디렉토리니까 디렉토리를 만들겠다 해서 books라는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드오브 FS 마이너스하고 ls 했었잖아요. ls하고 이거 점 보이세요? 좀 작게 있는데 이 점도 좀 중요합니다. 점이 바로 홈 디렉토리예요. 네, 점을 안 써도 괜찮아요. 안 써도 되고 점을 써도 되고 아니면 유저 밑에 탐이라고 해도 되고 스킴을 다 써서 HDF 밑에 로컬호스트 밑에 유저 밑에 탐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다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ls 해보시면 아까 콩글 올린 거 보이시죠? 콩글.txt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books라는 게 있는데 얘는 보면 제일 앞에 d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고 그쪽에 디렉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딱 보게 되면 얘가 뭐하고 가장 비슷해요? 네, 지금 네, 뭐하고 비슷하죠? 네, 가장 비슷한 거는 FTP하고 유사하죠. 네. FTP에서도 보면 파일을 보낼 때는 put이라고 썼고요. 파일을 이렇게 가져올 때 get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 나머지 리눅스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리눅스 명령어. 그래서 mkdir, 그 다음에 copy, move, rm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어디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hadoop fs 마이너스 하고 요 뒤에다가 네, FTP 명령어, 리눅스 명령어를 쓰게 되면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삭제하고 만들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FTP다 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진짜 웹하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웹하드다. 그래서 우리가 웹에서도 실제 HTTPS에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올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둡의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하둡이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HDFS가 있습니다. 하둡의 파일 시스템. 하둡이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은 뭐냐? 여기 표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첫 번째가 하둡의 파일 시스템도 내 로컬, 내가 있는 컴퓨터에 파일 시스템을 다룰 수가 있고, 또 HDFS를 다룰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웹 HDFS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FTP도 됩니다. 네, 내가 HDFS로 데이터 보낼 수도 있지만 FTP 서버를 통해서 그쪽 서버에다 데이터를 또 보내는 기능도 하둡이 지원을 해주고, 또 S3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S3 이야기했고, 애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잖아요. 애저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올리고 싶다 했는데 그냥 내가 여기서 접속해서 권한만 있으면 해서 애저에다가 올릴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로그인만 하면. 네, 그 다음 스위프트 같은 게 있고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재밌게 해놨는데 하둡 fs-ls하고 스킴이 들어갔습니다. 스킴. 어디다라는 S3면 S3 스킴. 이렇게 스킴을 적어주는데 파일이면 내 컴퓨터죠. 네. 슬래시 하고 마지막 슬래시가 이제 루트를 뜻하니까. 자, 이 명령어는 뭐하고 똑같을까요? ls 슬래시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ls 루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하둡인데 지원하는 건 내가 다 지원하니까. 하지만 가장 기본은, 디폴트는 HDFS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HDFS가 있고 하둡이 지원하는 부사 시스템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파일 시스템은 다르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하는 방법이 이렇게 명령어를 계속 리눅스에 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 웹에서 바로 접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웹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HTTP라고 하죠. 또 HTTPS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해가지고 선택해서 바로 볼 수도 있고,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권한들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웹하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인터페이스를 비슷하게 하둡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직접 접속하는 방법이었고, 이제는 중간에 그걸 프록시라고 해요. 프록시 서버를 거쳐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 HDFS에 대한 개념과 뭐 기본적으로 쓰고 읽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일을 읽고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조 네임노드는 없습니다. 보조 네임노드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아니니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어디죠? 클라이언트예요. 네, 그래서 리눅스 쉘에 들어가서 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 fs 마이너스 치고 뭔가를 하면 되죠. 네, 아니면 hdfs, dfs 마이너스 치고 딱 준비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니까, 네, 데이터를 리드 하는 거니까 이제 get이 되겠죠. 네, 파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려면 요 명령어를 내가 땅 실행을 해요. get이라고 실행을 해서 어떤 파일을 지정해 주면
얘가 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하나는요, 네임 노드하고 접속이 돼 있어요. 하나는 여러 데이터 노드하고 접속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통해 가지고 네임 노드한테 물어봅니다. 이 파일 어디 있어요? 어디라는 거 어느 데이터 노드에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럼 얘가 알려주겠죠. 그럼 이게 끝났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한테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어느 데이터 노드에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얘한테 알려주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번, 5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 노드 1, 3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여기에서 읽어오는 게 뭐냐면 파일인데 그게 첫 번째 블록이에요. 첫 번째 블록을 읽어와서 저장하고 그 다음 얘죠. 얘한테 가서 그 다음 블록을 읽어와서 저장을 하고 그러면 두 블록이 합쳐지니까 하나의 파일로 해서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딱 떨어지게 돼요. 네, 읽어서 쓰는 거죠. 내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쓰는 거. 그게 게시잖아요. 복사하는 개념이죠, 둘 다. FTP라는 거는 보내면 이쪽에 사본이 만들어지는 거고 얻어지면 내 그쪽에 클라이언트에 사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읽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파일로 딱 떨어뜨립니다. 네. 요게 이제 읽는 방식이고 FTP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FTP 실행하게 되면 두 개가 열려요. 하나가 이렇게 제어 채널이라고 해서 명령어 채널입니다. ls 하게 되면 물어봐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 채널이에요. 실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채널이 있고 명령어 채널, 제어 채널이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FTP가. 그래서 하둡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채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쓰기는 좀 어려워요. 쓰기는. 자, 여기서 이제 채널이 두 개 있으니까 항상 얘가 먼저 해서 네임노드한테 가는데 내가 파일을 하나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저쪽에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한테 새로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너가 얘네 세 군데에다가 써라고 알려줘요. 네, 세 군데 써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이제 데이터 채널로 가잖아요. 데이터 채널로 가가지고 그 데이터를 보내요. 그러면 네. 지금 보면 몇 개 있습니까? 세 개죠. 이거 뭐냐면 똑같은 데이터를 세 군데다 씁니다. 네, 세 군데. 네. 자, 그렇게 해서 다 하고 나서 얘한테다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얘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작업이 끝났다라는 거 알려줘서 그때 이제 사실은 여기 세컨드 네임 노드, 보조 네임 노드가 있어서 보조 네임 노드에 한테다가 지금까지는 아니죠. 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 정보는 이제 보조 네임 노드한테 가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